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해커들 개인 소유 암호화폐 해킹 공격, 이런 제목으로 먼저 삼아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해커들이 현재는 개인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보도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크게 4개 그룹의 해킹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북한 해커들이 거래 사이트나 우리 기관 단체들, 금융기관 이런 데죠. 기관 단체들을 공격했는데, 이제 기관 단체들이 계속 공격을 받고 거래소들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계속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해커들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공격하기 쉬운 개인들한테 이제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문가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4월 이후에, 금년 4월 이후에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공격받은 게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해킹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뺏겼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30건이 넘고요. 실제로 탐지가 안 된 것까지 생각하면 한 100건 이상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30건, 100건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해킹이라는 건 좀 부도덕한 행위잖아요.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이 약 60억 달러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70조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해커들도 공격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공격을 더 열심히 하니까 결국 우리도 열심히 해커들을 막아야 되겠죠. 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북한 해커들은 주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면 컴퓨터를 감염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전부 다 알아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청와대 무슨 고위 간부의 명의로 개인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통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내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해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개인들이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메일 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메일은 다 지워버리시고 조심을 하셔야 될 건데요.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로 한국의 부자들이나 CEO,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보도를 보시거나 해킹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에 대한 2019년이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시면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아서 누가 이야기했냐면 너보그라치가 이야기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내년에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할 거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약세장은 그리 오래 안 갈 것이고 2019년이야말로 진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위대한 해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6,200달러가 바닥인데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측은 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다 맞히는 건 아니겠죠.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약 한 30% 정도뿐이 안 맞는다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격 예측은 좀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보그라치 얘기 중에 제가 관심 쏟아야 될 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분기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많이 진입을 할 것이다.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2019년은 위대한 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예측을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제가 좀 부러운 이슈인데요. 일본 지방은행이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도야마 제1은행, 그러니까 도야마 현에 있는 도야마 제1은행이 무현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은행원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내부 거래,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매점에서 뭘 산다든가 하는 거나 아니면 송금을 한다든가 하는데 현재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 이제 일본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본 전은협이라고 그러죠. 전국은행연합과 후지스, IT 기업 후지스가 시범 운영을 하는 이 플랫폼에서는 지금 송금, 개인 간의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이죠. 이거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안정성 테스트 베드로 이 은행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한없이 부러울 뿐입니다. 은행이 이런 시범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서 한없이 부러운데,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일본이 무현금 결제,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이체시켜서 하는 무현금 결제가 한 20% 되고 우리나라는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시고 계신데요. 일본은 훨씬 더 우리보다 무현금 결제가 낮은 상황인데, 일본은 현재 무현금 시스템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이번은 블록체인 시스템, 암호화폐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테스트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시다시피 내년에 일본이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는 걸로 현재 예고가 돼 있습니다. 법이 통과돼서. 그래서 내년 10월에 소비세가 오르게 되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캐시리스 사용액의 5%를 포인트로 주는 정책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캐시리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결제를 한 거에 대해서 5%는 무조건 포인트로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줘서 소비도 늘리고 이러겠다는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 점에서 왜 말씀을 세 번째 이슈로 삼았냐면요. 일본의 이런 실험과 도전 정신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물론 규제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규제나 이런 거를 막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거에 또 따라서 또 한편에서 이런 테스트, 실험을 하고 함으로써 앞으로 금융 발전이나 핀테크나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럽기만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아무 얘기도 없죠. 예.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피델리티 많이 아시죠? 종합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레이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회사 피델리티 에셋 서비스를 이미 만들었죠. 수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톰 제섭 CEO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현재 13,000개의 기관들이 대형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를 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한 1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분들이 관심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 시가총액 상위 코인에 대해서 매매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4에서 5위 정도까지는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헤지펀드나 기부금 펀드나 이런 데들이 먼저 우선 서비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일단 5개에서 7개 정도의 코인을 거래해 본 뒤에 계속 또 늘릴까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바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확대해서 해본 다음에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증권형 토큰이 늘어날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톰 제섭 CEO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전부 다 토큰형, 증권형 토큰으로 해서 증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증권으로 편입해서 투자 발전을 시킬 것 같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이슈로 지금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5번째 마지막 이슈는요. 스팀잇이 직원의 70%를 해고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난에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를 시작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네드스커 CEO는 뭐라고 올렸냐면, 회사 재정이 현재 악화됐다. 현재 스팀 노드 실행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정도다, 회사가. 따라서 실행과 관련된 기술 변화와 단기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일단 직원의 한 70% 정도는 해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도 자동차 중심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들도 명예퇴직 같은 걸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팀잇도 현재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회사가 재정이 악화돼서 CEO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ICO 프로젝트와 플랫폼 사업을
투자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5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